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장님께서 신정 성과와 보람 그리고 앞으로의 그동안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새로운 산업 체계를 만들고 우리 도시 시민들의 삶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신성장 산업을 일으키고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달렸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뜻하지 않은 코로나19로 방역과 민생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은 많은 역부족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시민들의 삶을 아직 안전하게 편하게 해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만은 그래도 산업구조의 개혁을 가열차게 진행시키고 산업단지 혁신과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교부세를 확보했고 2022년도 예산 1조 5,060억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또 전략적인 투자 조치로 민선 7기 동안 929개 회사 6조 2,120억 원의 괄목할 만한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큰 투자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통합신공한 시대를 열어갈 준비도 차근차근히 해나가고 그렇습니다. 다가오는 시대는 아마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시대가 우리 꿈에서 전개될 것 같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구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할 시정 방향은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고 힘찬 미래 경제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혁신과 투자로 선도형 미래 산업의 대전환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회복과 도약을 견인하는 상생형 경제, 우리 중소 기업인들과 또 특히 서민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생형 경제를 조성하고 또 복지와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체육으로 활기찬 도시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중요한 것이 바로 탄소 중립, 신재생 에너지로 표현되는 환경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도시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그린 녹색 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 하나는 문화 콘텐츠 관련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관광 관련 분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 콘텐츠 쪽은 작년도에 그 국비 유치를 해가지고 문화 콘텐츠 관련 전국 문화 콘텐츠 진흥하고 연관되는 비즈니스 센터 유치 사업을 했는데 구미시에서 매칭을 안 하는 바람에 이 예산이 결국은 도도 관련되고 하다가 결국에는 비슷한 성격의 도시 차라리 뭐 어떤 성주군에서 가봤다 하면 문제가 틀리는데 비슷한 조건에 있는 포항시에서 이걸 인수해가지고 그나마 경상북도나 그 다음에 영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페널티 먹을 만한 이런 상황을 일단 미리 보면 안 되는 걸 억지로 통과했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관광 쪽은 내외국인을 향후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내외국인들이 이제 구미를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관광 인프라와 호텔 투자 유치가 물론 숙박을 하려면 호텔이 있어야 되냐 물론 있는데 많은 관광객이 왔을 때 어떤 대비를 하기 위해서 뭐 민간 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경북문화콘텐츠센터가 유치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금호시장에 있는 하나 비어있는 건물을 사서 매입해서 입주하는 걸로 추진했습니다만 건물주께서 초기에 거래와는 달리 상당히 고액을 요청함으로써 시의회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한 40억 정도로 문의되다가 그분이 한 60억 정도 이상으로 요청하면서 중재를 여러 분이 섰습니다만 저분은 구미 사시는 분이 아니고 울산 사시는 투자자로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건물을 못 사고 이것이 결정적으로 정부 문화 콘텐츠 센터가 못 들어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 점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의 문제는 이제 코로나19가 마치고 나면 이 관광이 다양하게 되게 되는데 첫째는 우리 구미 시민들에게 관광의 요소를 제공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외지 나와서는 외국인들에게 관광의 요소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동안 좀 소홀히 했던 우리 구미시의 전통적인 문화유산들에 대한 정비를 좀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려지지 않았는 구미의 좋은 길을 찾기 라든가 또 걷기 좋은 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또 음식점 50대 음식점, 100대 음식점 이런 것을 선정해서 우리 시민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고도 관광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노력하고 특히 이제 외지인들을 위해서 바로 얼마 전에 저희들이 한 5억 이상의 국비를 받아왔는 특히 산업유산 관광 전국에서는 전남의 강진하고 우리 구미가 선정되었습니다. 강진에 무슨 산업유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마 하나씩 나눠주다 보니까 우리 이제 구미가 그가운데 중심 도시가 되었고 그래서 이미 제가 19년대 산업유산 관광을 이미 준비를 해놨고 20년대 하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에서도 다 호응을 하고 있고 단지 이제 코로나 조건에서 기업들이 문을 개방하는데 무척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봅니다. 저는 올 상반기에 하나의 시도로서 언론인들 좀 모시고 코스를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아마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진정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렇게 산업유산 관광이라고 하는 구미만이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이런 관광 코스를 한번 만들어낼 이미 구상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잘하면 저는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들도 유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정치 방역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아마 코로나에 대한 지금까지 정서가 180도로 바뀌지 않겠는가. 다시 말해서 코로나가 정치 방역이 돼서는 안 됐는데 지금 그거를 이용 또는 악용하고 있는 데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사실 이건 우리 국가적인 문제인데 저게 답을 요청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코로나 발생자가 늘어날 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야당 쪽에서 공격이 아주 정치적으로 헤어졌습니다. 이걸 보건의 문제나 의료의 문제로 보지 않고 정치적으로 공격하니까 정치적으로 대응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그렇지만은 이 코로나의 문제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 모든 나라가 진행되고 있는 백신 공급과 또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하고 있다면 이게 문제가 되겠지만 다른 나라들도 다 진행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치인이 아니니 하게 되는 것은 이 나라가 너무 정치 과잉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보건과 의료의 문제로 보시는 게 저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황영민 대표님은 오랜 언론인으로서 그런 터무니없는 그런 말이 나오면 도리어 진정시켜 주실 그런 의무가 있으시고 아마 오늘 질문도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예를 들어서 가능성이 우리 대불리고 사설 써나는 걸 보면 매일신문에 70%의 주민들이 동의가 돼가 지금 가닥을 찬성적으로 갔다 이래까지 나왔던 그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번에 국민의힘의 양대 국회의원들하고 윤모 의원하고 국회 김영식 사무실에서 우리 기자회견을 하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완전히 흙을 엎어져 버리는데 사실은 저는 이건 구미의 문제인데요.
정치적인 논리나 해석이나 색깔 논리나 이런 걸로 해석을 하지 말고 일단은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거 이렇게 되면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해병 지역의 그 국민 시민들이 원하고 이래 하면은 시장님 집권으로 단독적으로 뭐 정치적인 논리를 떠나가지고 이 문제를 사태를 해결할 수 없나 이런 게 제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 물 문제는 사실 대구시에서 1,000억인가에도 지원금을 주려 했고 이번에 국가에서도 사실 내도 960억인가 환경 뭐 쪽에서 기금이 960억이 나왔다고 방송까지 나왔는 마당이거든요. 그러면 그건 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게 한 2천억 원 군대의 부가가치가 예를 들어 구미시 발전을 위해 창출되는 그런 자금이 예를 들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 정치인 해석으로 해가지고 줄 수 있니 달라 못 준다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 감론을박을 계속 벌이고 있는데 이런 것은 당이나 주관적인 걸 정치적인 색깔을 다 지워버리고 구미 시장님으로서의 어떤 어떤 결심은 어떤 결심을 갖고 계신지 사실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제도 이제 매일신문 신문조례에 가서 대구의 그 국회의원 그런 전부 다 우리 당의 우리 구미의 국회의원들 당이 같은 분들 아닙니까? 전부 이제 물 문제를 또 거론하면서 저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셔서 말씀드렸습니다. 당의 입장을 통일해서 저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이 문제는 환경도 경북도 대구시 이렇게 아주 이제 전국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이 진행되면서 우리 지자체장이 이제 저에게 요청이 들어왔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무조건으로는 할 수 없다. 조건부를 그렇고 일이 말은 좀 길지 않습니까? 해평 주민들이 총리실에 1조 3천억의 뭐 여러 가지 사업을 결정했고 저도 그 자리에서 저도 한 1조 정도는 뭐 사업을 줘야 된다. 돈 문제는 사실은 거기서 보면 국가에서는 돈을 준다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제일 힘들었던 게 KTX 문제이기 때문에 KTX 그걸 신설해주면 시민들을 한번 설득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그 뒤에 뭐 진행된 거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조건부 동의를 했다고 해서 조건부라는 이 말 때문에 제가 뭐 엄청난 그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제 저는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총리실이나 그런 데서 안을 제시하면 무조건 나는 반대한다 이런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고 또 그동안 보면 우리 이거는 뭐 매일신문에 그 여론조사를 했지만 다양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대체로 보면 한 65% 정도는 아예 안 된다 하는 분도 있고 그냥 주작한 분도 있습니다만은 대체 65% 정도는 뭐 조건부로 그거 뭐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는 사실 정확하게 잘 확인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진행됐고 그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이제 아주 이제 정치적으로 하는 이제 그걸 되었던 것이고 아마 이게 대통령 선거나 지방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서로가 좀 진정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장이 거기에 그 협약서에 동의를 하면 모든 게 이제 진행되도록 됩니다만은 그냥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봅니다. 왜냐하면은 저기 선상까지는 아닙니다만 옥성이나 도로에 가면 농민들이 소피해를 봐왔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분들을 어느 정도 마음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표를 위해서 얻는다기보다는 그래도 그분들이 농민으로서 약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도의를 놓고 또 적어도 일정한 보상이 주는 게 필요하다. 저는 뭐 그런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앞으로 봐서는 어제 판단으로는 국민의힘 당의 의원이 결국은 일치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봅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또 강하게 요구해올 때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어제 하면서 사실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경우든 이제 시민들의 이제 동의를 얻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또 시민들이 아주 그동안 어려웠던 난관이 해결되는 과정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인구 증가에 대한 여러 가지 안건들도 많았고 뭐 해야 될 일도 되게 많았는데 그 유치원부터 초, 중, 고, 등학교까지 무료 급식에다가 무료 교육에다가 뭐 교복까지 이렇게 다 해주고 또 수학여행까지 다 해주고 있는데 그런 원초적인 그 풍요 속의 빈곤보다는 국민시청부터 한번 바뀌어야 될 게 있는데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아이들 2명 이상은 낳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명 이상 놓으면은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국민시청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구 문제로 국가가 엄청난 돈을 투입했지만 결과가 없다 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독을 많이 먹습니까? 그래서 뭐 여성가족부를 해체하라 뭐 거기까지 나오고 뭐 다음에는 어느 분이 대통령 정권이 바뀌면 아마 여성가족부 이름은 뭐 바뀌든지 없을지 그것도 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참으로 쉽지 않은 문제이시고 그래서 뭐 급식이니 교복이니 이런 식으로 드립니다만 제가 문제가 있고 그리고 공무원이 또 예상외로도 미혼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혼 공무원 보면 제가 의원 협박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 말을 밖에 나가면 안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그 말씀 좀 농담으로 드렸습니다만 제가 인구 문제로 자꾸 어느 때마다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도리어 대기업에 있는 노동자들은 도리어 자녀가 많지만 도리어 그 밑에 있는 1차 밴드 정도 되는데 그 고용이 한 1000명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밥 먹으면서 물어보면 여성애로 아이가 3명이다, 심지어 4명이다 이런 말씀하신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의미가 첫째는 이제 고용이 좀 안정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비정규직이 많은 것은 출산율 증가에 방치하지 않다. 첫째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하는 고용 다음에는 이제 주거의 문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참 인구 문제에 답변을 드리기 쉽지 않습니다만 이런저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보다도 먼저 다자녀 개념을 2 이상을 다자녀로 결정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 또 여성으로 청년 부부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부부 요즘 보면 우리 구미의 경우는 결혼이 아주 늦은 결혼이 있는가 하면 아주 빠른 결혼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보면 이 빠른 결혼의 신혼부부에 대해서 별로 배려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빠른 결혼 부부에 대한 그 배려를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좀 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나름대로 전방위로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까지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좀 전에 그 취소원 관련해서 가장 신경 쓰고 계신 게 KTX 국민형 정차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국민시가 추진하는 KTX 국민형 정차 방안은 양목역 신설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양목역 신설은 원인자 부담으로 인해서 정부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로 인해서 양 국회의원들이 불가하다 하면서 다른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시는 취소 보상책으로 양목역 신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취소 보상책으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예타 면제만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안이 있는지
그러니까 구미시의 해법을 좀 알고 싶습니다. 시장님, 저 매일신문의 전병용 기자입니다. 제가 질문할 거 비슷한 건데 저 질문에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그 작년에 기획재정부에서 KTX 구미역 신설에 대해서 검토를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20억 정도 드는데 이게 이제 VIP 결제만 맡으면 국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돼 가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 부담 그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듣고 그래서 이제 현재의 이제 국철 구미역에다가 KTX 오게 해야 된다 이런 또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안들은 전부 다 이미 2017년에 국토부에서 전부 우리 용역을 하면서 안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우리 현재 구미역에 오는 경우에는 적어도 이제 선로 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데 한 6천억 정도 되어 있고 또 그냥 그대로 구미역으로 대구역으로 빠져나갈 경우에는 한 20분 정도 더 추가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들이 양모 보수기지에서 다시 KTX로 선승하는 방법이 제한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부하러는 양목에서 선승할 바에는 거기다가 역을 세우는 게 낫나 해가지고 이 양목을 이제 한번 지정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 경우에 이게 액수는 뭐 훨씬 줄어들어서 2천억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원인자 부담에 의해 가지고 더 복잡하게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이제 정부에서 어느 정도를 지원하면 여기다가 이제 도든 뭐 대구시든 우리 구미시가 힘을 합쳐서 더 포함시킬 수 있지 않나 이래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구미시가 어떻게 독자적으로 여기에 그 신설한다는 것을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현재는 지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정부로 이 일을 미루고 있는 것이죠.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전민용 기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안을 두고서 총리실에서 어떤 별의별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걸 갖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이고 적어도 우리 구미시가 말씀드린 것처럼 300억 수출을 하는 가장 중요한 도시로서의 대우는 받아야 된다. 시민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그만큼 대우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받을 수 있는 대우 가운데 하나가 저는 KTX 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마음을 모아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는 사실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봤지만은 어느 것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선택하지는 않았고 비용만 이렇게 쭉 내놔봤습니다. 그 가운데는 김천 구미역에서부터 KTX 아니고 KTX 김천 구미역에서 철도를 연결해서 구미로 오는 또 새로 신설하는 뭐 그런 안도 있고 하는 온갖 것들을 이미 다 검토해본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분명하고 돈이 절 드는 것은 어쨌든 지금 양목에다가 세우는 거라고 저희들은 봤기 때문에 일단 좀 밀어붙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로 가 있나고 답을 드리기는 사실 쉽지 않다. 검토는 많이 했다. 국토부에서도 했고 총리실에서도 했고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